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AI 시대 헤드헌터의 미래를 깊이 파헤쳐볼 당신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 모델을 사용해서요. 헤드헌팅 산업의 현재와 또 미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표는 이 분석을 통해서 이 산업의 경쟁 환경을 좀 이해하고요. 특히 AI 기술 발전 속에서 헤드헌터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함께 가늠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분석 자료 자체가 AI 덕분에 정보 얻기는 쉬워졌다고 하면서도 결국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그러니까 포터 모델 같은 분석 틀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 분석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포터 모델은 아시다시피 특정 산업의 매력도 또 경쟁 강도를 파악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죠. 이 틀로 헤드헌팅 산업을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분석에 앞서서 그 포터 모델의 5가지 힘 간단히만 짚어보면요. 신규 진입자 위협, 기존 기업 간 경쟁, 대체제 위협, 구매자 교섭력, 공급자 교섭력 이거죠? 맞습니다. 이 5개지 힘이 헤드헌팅 산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씩 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 신규 진입자의 위협. 이건 어느 정도인가요? 분석에서는 중간에서 높음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 중간에서 높으며? 그럼 기술 발전, 링크드인이나 AI 솔루션 같은 것 때문에 작은 회사나 개인이 좀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특히 좀 일반적인 직무 시장에서는요. 근데 분석에서도 지적하듯이 아주 고위임원급 채용 시장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거기는 여전히 깊은 신뢰관계나 네트워크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서 진입장벽이 꽤 높다고 봐야죠. 시장별로 위협 수준이 다른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미 시장 안에 있는 회사들끼리의 경쟁, 기존 기업 간 경쟁 강도는요, 이건 높음이던데요. 네, 이건 확실히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대형 글로벌 펌부터 시작해서 작은 부티크 펌, 개인 헤드헌터까지 경쟁자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를 확 차별화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 아무래도 수수료 경쟁으로 가기가 쉽죠. 아, 게다가 고객,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다른 헤드헌터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 전환 비용이라고 하죠. 이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다음은 대체 상품 서비스의 위협인데요. 이게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어요. 가장 큰 위협이라는 건데 어떤 것들이 있길래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분석에 따르면 가장 큰 압박이 사실 새로운 경쟁 헤드헌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대안들에서 온다는 거거든요. 아, 다른 대안들이요? 네, 예를 들면 링크드인, 리멤버 같은 전문가 네트워킹 플랫폼들 있죠. 그리고 잡코리아나 원티드 같은 채용 포털도 있고요. 또 점점 정교해지는 AI 기반의 후보자 스크리닝이나 매칭 솔루션들, 이것도 강력한 대안이고요. 심지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채용팀을 강화하거나 직원 추천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것도 다 대체제로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싸거나 더 빠르거나 아니면 특정 목적에는 더 효율적인 대안들이 계속 나오면서 전통적인 헤드헌팅 방식이 좀 근본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기업들, 즉 구매자의 힘도 세지고 있겠네요? 이것도 높음으로 평가됐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채용 채널이 엄청 다양해졌고요. 또 온라인으로 헤드헌터 평판이나 수수료 정보 같은 것도 예전보다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많은 기업들이 아예 자체적으로 인재를 찾거나 내부 추천을 활용하는 역량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외부 헤드헌터에 대한 의존도도 줄고 협상에서도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공급자, 그러니까 후보자, 인재들의 힘은 어떤가요? 이건 좀 양면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AI 전문가처럼 지금 수요가 아주 많은 핵심 인재들은 여러 제안을 놓고 고를 수 있으니 교섭력이 매우 높다고 봐야죠. 전반적으로 후보자들도 정보 접근성이 좋아져서 예전보다는 힘이 세진 건 맞아요. 하지만 분석에서는 또 실력 있는 헤드헌터는 여전히 가치가 있다고 봐요. 뭐랄까 공개되지 않은 고급 정도나 산업 동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 맞춤형 커리어 조언 같은 걸로 후보자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종합해보면 신규 진입 위협도 있고 강력한 대체제도 계속 나오고 구매자인 기업 힘은 세지고 내부 경쟁은 치열하고 와, 정말 사방에서 압박이 상당하네요.
기술 발전은 이걸 더 부추기고요. 그래서 헤드헌터라는 직업 정말 사라지는 건가요? 분석 결과를 보면 사라진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변화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적응 못하면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시그널이죠. 그럼 생존 전략은 뭘까요? 핵심은 깊이와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력서 전달하고 매칭하는 단순 업무는 AI나 플랫폼이 훨씬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산업에 대한 정말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고위 임원급 탐색이라든지 아니면 찾기 어려운 특수 전문직 중개같이 인간적인 통찰과 판단이 중요한 영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아, 기술을 위협으로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도구로 써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AI 기반의 후보자 소싱 툴이나 데이터 분석 같은 걸 활용해서 효율성하고 정확성을 확 끌어올려야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역할을 좀 확장해야 합니다. 단순 중개자를 넘어서 고객사의 비즈니스 상황이나 장기적인 인재 확보 전략까지 이해하고 조언해주는 탤런트 파트너로 진화해야 하고요. 탤런트 파트너요? 네, 이건 단순히 사람 찾아주는 걸 넘어서는 역할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최고의 인재를 데려오려면 후보자가 채용 과정 전체에서 좋은 경험을 하도록 관리하는 거, 이른바 후보자 경험 관리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아마 고도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서비스와 기술 기반의 효율적인 저비용 서비스로 양극화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렇군요. 결국 포터 모델로 분석해보니 헤드헌팅 산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전문화되고 기술을 잘 활용하고 또 고객이나 후보자와의 관계를 파트너십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진화해야 한다는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화가 워낙 빠르니까요. 핵심은 결국 적응력, 그리고 차별화된 가치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깊이 있는 전문성,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인간적인 통찰력, 여기에 기술 활용 능력까지 갖춘다면 AI 시대에도 헤드헌터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헤드헌팅 산업의 사례처럼 지금 당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나 당신의 역할에는 기술 발전 혹은 새로운 대안의 등장, 힘의 이동 같은 것들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